네,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기술과학원 이사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녹색해운 항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고 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데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해양수산부에서 선박 검사 제도, 선박 안전과 환경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선박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책, 그리고 이걸 실행에 옮기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큰 테마는 그린시핑 코리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린시핑 코리도의 설명을 앞서서 저는 간단하게 왜 우리가 그린시핑 코리도, 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작년부터 그린시핑 코리도를 이렇게 열심히 추진하게 되었는지 간단한 그 배경과 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진행 사항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18년에 IMO에서는 초기 전략을 마련을 해서 2050년까지 50%의 온실 감축을 감축하자는 전략을 선택을 했고, 이후에 지난 7월 달 2050년, 적어도 2050년까지는 선박으로부터의 온실가스를 0으로 만들자, 넷제로, 에미션 제로를 전략 목표로 삼고, 중간 2030년과 2040년 중간 점검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가장 또 크게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들이 적어도 2030년까지는 5%에서 10% 정도 저탄소 또는 무탄소로 운항하는 선박들을 확보를 하자라는 게 중요한 이정표로 제시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보셨겠지만 비즈니스 애즈 유저얼 대비 저희가 100%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하는 노력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20에서 30% 줄이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능력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은 2040년 70에서 80% 줄이려고 하는 순간부터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기술이 아닌 지금 전혀 다른 혁신적인 기술, 대체 연료, 이런 기술들이 투입되어야만이 달성 가능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IMO에서는 EEDI, EEXI, CII 이런 기술적, 운항적 에너지 절감 조치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최대 42%까지 늘리는 조치를 내놓고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2023년 초기 전략 채택할 때 개정안을 채택을 할 때 동시에 채택되려고 하였으나 일부 준비가 미흡해서 지금 잠깐 좀 더 심사숙고하기로 하고 늦어도 2027년까지는 확정을 해서 2028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중기 조치가 있습니다. 중기 조치의 핵심은 여러분께서도 가장 잘 알시다시피 연료의 탄소 집약도 지수를 관리하자, 또한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경제적인 규제를 도입을 하자라는 큰 두 가지의 조치가 방향성이 정해졌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가 IMO 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내년 말까지 회원국들 간의 의견을 모아서 최종안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 40년 중간 목표 포함해서 2050년 탄소 중립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EEDI, EEXI, CIIRO는 도저히 달성하기 어려운 혁신적인 어떤 조치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대체 연료입니다. 퓨처 퓨얼이라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드랍인 퓨얼, 선박 내연기관을 쓸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는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수소,
이퓨얼, 바이오 연료, LNG, 이메탄올, 그린 메탄올 여러 가지 연료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부와 저희 해양수산부는 올 여름에 작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올해 또 이제 바이오 중유까지 해서 바이오 선박류 실증 사업을 해서 시장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실증 작업까지 올해 마무리할 거고 내년부터 관련된 기준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앞으로 있던 연료 전환은 불가피하다라는 것들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부는 여러 업계로부터 특히 해운 조선 업계로부터 이러한 퓨처 퓨얼 연료의 전환에 대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그리고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LNG, 그린 메탄올, 바이오퓨얼, 그린 아모니아 또는 그린 하이드로전 이 연료들이 가장 유력한 대체제로 논의가 되고 있고 정부의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들은 여러분들께서도 가장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LNG는 이미 성숙한 기술이고 언제 어디서든지 채택할 수 있는 반면에 아직도 전 세계적인 연료 공급 서플라이 체인은 완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일부분 제한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최근 머스크 해운과 같은 어떤 글로벌 선진 선대로부터 시작된 메탄올 연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2015년도부터 메탄올 추진 선박이 운항은 되고 있었지만 작년부터 이게 가시화되어 있고 차세대 대체 연료로 지금 현재 아주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수집한 걸로는 작년 11월 기준으로서 46척, 올해 3월까지는 89척의 선박이 메탄올 추진 선박으로 발주되고 있는 것을 보면 메탄올에 대한 시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퓨얼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연료 체계에서 처음 섞어 쓰는 형태의 대표적인 형태이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당한 연료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EPC 80 지난 80차 MEPC에서는 이 바이오 연료의 어떤 선박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채택을 했고 앞으로 이것들이 좀 더 LCA 가이드라인과 맞물려서 총체적으로 얼마만큼 온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나머지 작업을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상용화가 된 기술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2018년 초기 전략을 채택할 때부터 가장 유력한 미래 연료로 지목되었던 것들이 지금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암모니아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제품이 나와서 2025년부터나 본선에 탑재가 가능할 거라는 전망이 있어서 아직 암모니아는 여러 가지 잠재 능력에 비해서 아직 기술적인 어떤 성숙도가 조금은 미흡하다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수많은 수십 가지 어떤 제트 연료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정부 입장에 봤을 때 대표적으로 듣고 있는 연료들은 아까 이제 제가 4가지 연료를 소개시켜 드렸고 이 밖에도 전기 추진, 수 연료전지 추진, LPG 여러 가지 또 다른 많은 대안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많은 대체 연료는 지금까지 어떤 선박에서 운항하던 것처럼 벙커 A, 벙커 C, 디젤, HFO, HDO 이렇게 몇 가지 유종 정해놓고 내가 거기서 세계 어디서나 똑같은 어떤 품질의 연료를 공급받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떤 연료를 사용할 건지 내가 정해서 내가 다니는 항로에서 이 연료가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을지 또 이걸 장시간 사용했었을 때 선원의 건강이나 선박의 안전에 기관의 어떤 운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이제 고민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정부에서 여러 업계, 해운업계, 조선업계, 기자재업계로부터 들은 여러 가지 대체 연료에 있어서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고려돼야 될 부분들은 역시 이걸 다루는 선원의 안전
또는 항만에서 벙커링에 있었을 때 취급하는 분들의 안전,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되고, 이런 기술들이 언제 어디서나 고장 없이 지금까지 화석연료 베이스로 연료 추진 체계하고 다름없이 큰 기술 없이 큰 어떤 위험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 어떤 기술적 성숙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이 선박을 운항하시는 선사 입장에 봤었을 때는 이걸 초기에 투자 비용은 얼마나 들지, 이 투자 비용을 얼마나 후에 회수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이 대체 연료를 추진하는 선박을 발주를 했었을 때 얼마나만큼의 어떤 운항 비용이 들어갈지, 연료 비용이 들어갈지, 이것 또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잠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연료를 내가 채택한다 하더라도 아시아 지역에서, 미주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항로에서 그러한 연료들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지, 가격은 얼마나 안정적인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IMO 초기 전략을 채택한 이후로 저희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계에서는 지금까지도 어떤 연료가 대체제로서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결론은 못 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을 조금씩 해소시켜주고 뭔가 실마리를 열어주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어떤 시장에서 했던 수요와 니즈를 분석을 해서 저희가 정부 정책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정부 정책을 수립을 하게 된 어떤 계기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출입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IMO의 탈탄소 규제뿐만 아니라 해운 조선 분야에 대한 어떤 탈탄소화 압박은 민간 분야에서도 또는 지역적인 규제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음 세션에서 또 유럽 규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EU에서는 해운 분야도 새롭게 규제를 시작을 해서 ETS와 Fuel EU 마리타임을 내후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고, 저희가 부담해야 될, 이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EU 항만을 개항을 했을 때 부담해야 될 선사의 비용은 상당합니다.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여러 연구 영역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 정부, 연구기관, 여러 전문 연구기관들끼리 모여서 과연 해운 분야의 디카보나이제이션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기술들이 우선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고 어떤 기술들을 먼저 채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기술을 채택하고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규제가 마련돼야 되고 규제가 또 풀어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 차원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Getting to Zero 2030 Coalition, First Movers Coalition, Clyde Bank Declaration, Green Shipping Challenge and Corridor, 저희가 조금 이따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Mission Innovation, Zero Emission Shipping Mission, 저희가 올 5월달에 했습니다. 6월달에 했습니다. 서울 디클러레이션, 이 밖에도 수없이 많은 이니셔티브, 무브먼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하면 결국에는 연료의 전환을 얼마나 가속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얼마나 리드를 해 나갈 것이냐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5월달 이러한 어떤 국제적인 추세 또는 IMO 규제 동향, 그리고 해운 조선업계의 어떤 준비 상황을 체크해보고 지난 2월달에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 전략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핵심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만들자, 이걸 위해 가지고 4가지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국적 선대를 친환경 연료를 사용을 하는 선대로 2050년까지 다 전환을 하자, 연료 전환을 하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그 목표치입니다. 이 당시에 전체 5,000톤 이상 선박 867척을 대상으로 2030년 40년까지 60%, 70%,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을 연료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내겠다라고 하고 친환경 연료 전환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된 제도와 정비를 제도와 법률, 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시행 관리들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 친환경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투자 여건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4조 4천억 규모의 정부 정책 자금을 포함을 해서 각종 금융권 또는 민간 투자 제도를 활성화시키자. 세 번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먼저 R&D를, 선제적인 R&D를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저탄소, 무탄소 타겟팅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산업부와 공동으로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을 2,500억 규모의 10년짜리 R&D를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이런 1번, 2번, 3번과 같은 추진 전략은 사실 시간을 많이 요하게 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2030년 디카보나이제이션을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느냐라는 어떤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탈탄소 항로를 적극적으로 설정을 해서 시범 운영하고 실증함으로써 우리 선사, 조선업계에서 이런 기술이 실제 적용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정부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선 그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린시핑 코리도는 단순히 특정 항만과 특정 항만 간을 저탄소, 무탄소 선박이 운항하자는 것뿐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항만에서 공급하는 인프라도 그리고 항만 하역 과정에서도 탈탄소, 디카보나이제이션을 이루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시범 운항을 하게 되면 이 선박에, 이 시범 운항 선박에 탑재하는 화물조차 조금 더 운임이 올라가겠지만 기꺼이 화주로부터의 동참을 이끌어내게 해서 진정한 이 항로에서 어떤 디카보나이제이션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라는 것이 그린시핑 코리도의 취지입니다. 작년 12월 달 이집트 샤르m 셰이크에서 COP 27차에서 정부는 미국과 함께 공동선언문을 채택을 했고 존 케리 특사와 함께 앞으로 어떤 한미 이 그린시핑 코리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지에 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금년 2월 달부터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초안은 나온 상태이고 여러 가지 이 안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양국 간에 지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김정민 박사께서 잠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희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를 두고 각각의 연구 분과에서 미국과 한국과 미국 전문가, 전문기관이 참여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왔습니다. 항만 인프라는 어떻게 먼저 여기 보시면 미래 연료, 대체 연료를 생산하고 공급하고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항만에서 이런 화물은 얼마나 물동량이 취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이런 무탄소, 탈탄소 항로가 운영되기 위해서 법령과 제도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개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이 필러를 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각 그 4개 분과별로 의견은 다 모아졌고 최종안이 나와 있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는 이제 조금 이 한미 간의 그린시핑 코리도는 조금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의 그린시핑 코리도 같은 경우는 그린시핑 코리도를 설치를 하자라는 어떤 컨센서스를 먼저 모은 다음에 항만과 물동량과 벙커링 인프라 관련 제도를 꼼꼼히 따져서 어느 항로에서 어떤 선박으로 어떤 화물을 운송을 하는 경우에 그린시핑 코리도를 적용하는 게 베스트 옵션이다라는 것을 도출을 해야 되지만 한미 녹색 해운 항로는 조금 다른 녹색 해운 항로와 그린시핑 코리도와 조금은 다릅니다. 이거는 한국과 미국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어서 약간 탑다운의 형식이 같이 가미되어 있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면 준비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부산, 울산, 마산항, 미국은 시애틀, 타쿠마, 에버렛 이 3개 항만과
세계 항만이 위치해 있는 지역을 위주로 먼저 저희가 여건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잠정적인 나름대로 어떤 데이터는 구했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적어도 연료가 공급만 된다고 하면 25년, 23년부터 벙커링이 가능할 것 같고, 저희는 2027년부터 시범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정부가 미국 정부가 하는 것은 유럽이나 칠레에서 하고 있는 그린시핑 코리도의 어떤 타당성 조사나 실행 전략과 방법과는 조금 다르다는 점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부 주도의 항로이다. 두 번째, 오션을 횡단하는 항로로서 정부 당국이 리드해 나가는 항로는 사실 저희가 최초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 세계 해운 조선업계에서 이 한미 간 그린시핑 코리도가 모범이 되게 하자라는 취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2027년 시범 운항을 위해서 내년 타당성 조사를 좀 더 탄탄히 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이해 당사자들 간의 컨소시엄을 이끌어내고 그 컨소시엄 주관으로 녹색 해운 항로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운항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가 시범 운항 전이라도 한 호주, 한 싱가포르, 한 EU 등 녹색 해운 항로를 좀 더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 해운 항로 확대를 통해서 저희 기술로 개발한 녹색 해운 항로의 어떤 그 시범 프로젝트 또는 이런 모델이 전 세계 녹색 해운 항로의 하나의 큰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